영상에 앞서서 먼저 공지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겠으나 저번에 미분양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회원방에 영상을 올렸지만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회원방에서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런 유튜브까지는 보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저번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참여하신 분들, 저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곧 입주돼야 되는 아파트들 마찬가지 논의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다 폭락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부동산 하락도 폭락도 아닌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은 각 출처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쉽게끔 KB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각 출처마다 데이터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흘러가는 동향에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2014년에서부터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3년 사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다시 한번 거품이 끼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수적인 금액을 책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2020년도의 시세가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다. 2020년도의 부동산 가격으로 아파트나 빌라나 다가구주택, 기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면 현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투기 세력과 투기꾼들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전 2020년 가격으로 내릴지 안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현 상황에 흘러가는 동향은 무조건 다시 한번 가격이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최고가 대비 거래했는 내용들이 실제 등기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가의 아파트는 거짓말이란 거죠. 경기도 아파트 마찬가지 꾸준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침체기를 맞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는데요. 22년 3월 최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급하락을 합니다. 급하락을 하면서 23년 7월 대부분 예전 2019년 가격으로 내려가서 거래를 하거나 20년 가격으로 내려가서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도 아파트도 예전 2020년 가격으로 다시 한번 하락하거나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일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2023년 밑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주변에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아파트 마찬가지 보게 되면 2014년에서 일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급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결국은 2019년부터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고 최고점은 22년 4월 달에 전세와 매매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급하락을 하다시피 하다가 23년 12월까지 급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내리고는 있지만 급하락보다는 횡보 위주로 흘러가지만 지금 다시 월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전 평균가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시점 이하로 구입을 한다면 예전 아파트 흘러가는 동향 정도까지는 충분히 본전치기로 구입을 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흘러가는 동향을 봤을 때는 예전 평균적으로 상승했는 부동산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추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10년, 15년 단 한 번도 생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자의 2016년, 17년 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마이너스 P가 1억에서 1억 8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악취가 나왔지만 이 정도로 많은 민원이 없었는 것은 기존에 대부분 인지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입주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뉴스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 대구에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빌라나 구축, 주택에 살았던 분들이 실제 아파트에 입주를 해보다 보니까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가 냄새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악취는 더 심각하며 아파트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의 뉴스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 가격이 최고점을 찍을 때 전국에서 대부분 버스 대절로 인해서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서구든 동구든 남구든 중구든 달서구 어느 곳 하나 없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 7억이다. 정상화가 되려면 3, 4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격차는 적어도 2, 3억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제도의 아파트 가격이 2억, 3억 대였는데 바람이 불면서 4억, 5억까지 상승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마찬가지 버스 대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IMF 때는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고 했지만은 제주도, 거제도 대부분 경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제도 같은 경우는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소 옆 부근에는 차를 세워놓으면 쇳가루가 하루 만에 차를 뒤덮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 부근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2, 3억대에 불과했는데 적어도 임대나 매매는 잘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소로 먹고 사는 거제도에 조선소를 옮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대구도 거제도도 제주도도 너무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은 모르겠지만 구축 정도는 적어도 예전 평균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거기서 올라도 몇천 단위로 꾸준히 상승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런 고평가들은 묻지마 투자식과 투기 세력들 그리고 떴다방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아파트 가격이나 빌라 가격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빌라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떴다방과 투기 세력들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투자를 했는데요. 그 속에서는 언론들이 대표적으로 가담을 시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뉴스와 신문에서 로또다, 아파트만 구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위용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에 몰리고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락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마찬가지 2014년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급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은 22년 3월달에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국의 아파트와 동일하게 급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 마찬가지 인천 송도가 제2의 강남이다, 인천의 강남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송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기 세력들이 몰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택지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정도로 급상승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전 가격으로 돌아올 것 같이 하다가 2023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죠. 23년 어느 정도 급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부 상승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을 안고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갭 투자를 하고 1년, 2년, 3년 뒤에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내수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결국은 받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번 영상에서 한 말씀드렸지만 떴다방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례들도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일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외에 실수요자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마찬가지 2024년도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19년도에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년 1월 최고점을 찍고 급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3년 5월에 일부 상승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는 예전 가격 이하로 내려가서 거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 지금 전세 가격이 일반 매매 가격보다 높은데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대전 마찬가지 일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뉴스 신문기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다고 해서 굳이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얼마나 구입할지 의문입니다. 예전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립니다. 2014년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16년도에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년도에 급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이 22년 7월달, 6월달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는데 전세 가격 마찬가지 최고점을 22년 7월달 찍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는 있지만은 현재 울산 마찬가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서 일부 거래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큰 이슈가 없는 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근처에 울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울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내수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울산의 철강산업도 지금 중국한테 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정년이 보장될지 안 될지 하청업체들의 일부 먼저 그 제도와 동일하게 사표를 쓰고 울산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돼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까지 빠지게 되면 급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마찬가지 예전 동향을 보게 되면 큰 굴곡 없이 그냥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 같다가 2020년도에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8월 9월 최고점을 찍고 급하락을 하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울산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세종도 마찬가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세종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들을 매번 많이 들었었는데요. 투자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향을 확인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동향을 확인을 해보면 일부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기를 반복하고 평균적으로 지속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 19년 가장 급상승을 하고 22년도에 급하락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은 단 한 번도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도 없고 대구에서도 세종에서도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부산 제주 할 것 없이 이런 동향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물론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부동산에 종사해 본 분들은 압니다. 최대 이슈가 혁신도시였죠. 혁신도시 보상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 적은 있지만 그런 이슈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급하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꾸준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대부분 혁신도시에 오는 분들은 가족 동반으로 오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 때문에 왔다가 원룸을 구하고 오피스텔을 구하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다가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혁신도시의 상권 활성화나 부동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상을 받았는 돈으로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보상금이 풀렸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부동산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저평가된 도시가 고평가로 되는 것보다는 저평가된 도시가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급상승, 급하락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북은 다른 동네하고 좀 틀린데요. 2015년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급하락을 하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 마찬가지 급상승을 해서 예전 가격 이상으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전 가격의 데이터를 이 기점에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 기점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6년도, 15년도에는 실제 경북의 아파트 가격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2년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점 대비, 최저점 대비 계속해서 중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북의 특별한 산업단지, 택지지역이 없는 한 마찬가지 경북의 아파트도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남도 경북과 동일합니다. 2014-15년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급하락하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러면서 2020년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하고 22년 6월달 최고점을 찍습니다. 경남 경북에 평균적으로 2014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높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0년도 19년도에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그 중간 시점에서 일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시점에서 실제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예전 가격의 중간 정도는 되고 최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예전 2015년 14년이 아니라 그 이전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관광지역이 있으면서 2015년도에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행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2020년도부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20년 7월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다른 지역과 틀리게 급하락은 아니죠. 예전 대비 최저점 대비 그리고 중간 입장 대비 계속해서 가격은 아직까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하락 시점이 아니라 행보의 시점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고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펜션 타운하우스 장사가 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대부분 망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와 신문기사들이 일부 좀 나왔는데요. 그런 뉴스를 토대로 얘기를 드린다면 제주도 부동산 마찬가지 향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 시점 어디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곳은 2014년도 15년도가 가장 가격이 높았던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2014년도 16년도에 가장 저렴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바탕으로 2014년과 16년도 17년도의 기점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 기준이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나온다면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예전 가격보다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내렸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간을 보든 월간을 보든 분기를 보든 전국적으로 현재 모든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물론 구축 기준으로 대부분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금액 대비 일부 거품이 끼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분양하는 가격에서 중도금 무이자에 옵션을 덤으로 끼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마이너스 P가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요. 내가 선택하는 아파트가 적어도 2억 이상 3억 정도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보다 더 하락하고 폭락하고 예전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안정화, 정상화가 아니라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서 대구에 흘러가는 동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는 이런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과 하락이 아니라 안정화를 찾으면서 또 한 번의 아파트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국토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본다면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일부 단면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예전 가격 이하 바닥을 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하락 중이며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